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군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번리와 리버풀의 경기 언제나 그랬듯 경기 프리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수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알리송 골키퍼, 조 고메즈, 엔도 와타루, 버질 반다이크, 다르윈 누네스, 모하메드 살라, 코디 악포, 하비 엘리엇, 라이언 흐라벤베르흐,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자렐 콴사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전 아스날전에서 치미카스가 쇄골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아마 고메즈가 레프트백으로 나설 거고, 카라바오컵 8강 웨스트햄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던 윙 누네스, 이번 경기 디아스가 직전 경기에서 마찬가지로 약간 무릎 타박이 있었기 때문에 벤치에는 있는데요. 아마 무리를 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번리가 지금 19위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누네스가 윙어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과연 어떤 경기, 번리가 그렇게 막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경기 펼쳐질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윈 누네. 와우, 선제골이 들어갑니다. 윙네스 오늘 아주 날카로워요. 왼쪽에서의 연계 작업이 되게 좋았고요. 지금은 학포가 왼쪽으로 빠졌었는데 누네스가 굉장히 좋은 중거리 가마차기를 넣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리버풀 공격진 마누라 라인 시절에 생각하면은 최근에는 공격진 간의 스위칭이 그렇게 잦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학포와 누네스가 위치를 바꿔가면서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고요. 결국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좀 안 풀리거나 조금 막힌다 싶을 때에는 공격진 간의 위치를 좀 바꿔주면서 수비를 좀 혼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플레이가 그동안은 좀 부족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 윙네스와 중앙 공격수 학포 둘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리버풀과 번리의 경기 전반전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에 1대0으로 리버풀이 일단 선제골을 넣은 채로 종료가 됐는데요. 잠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좀 정정할 게 있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오늘 경기 보니까 누네스가 윙어인 줄 알았는데 누네스가 중앙 공격수고요. 학포가 레프트 윙어로 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반 선제골 장면 같은 경우에는 누네스가 그래도 어쨌든 측면으로 내려와줘서 연계에 가담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기여도에서 좀 높게 살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격진 간의 스위칭은 없던 얘기가 됐습니다. 뭐 어쨌든 굉장히 좋은 득점 나왔고, 리버풀이 굉장히 많은 슈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한 골밖에 못 넣었다는 거는 사실 후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불안한 부분이긴 하죠. 어쨌든 자렐 콴사가 오늘 경기 선발로 나왔는데, 지난 팰리스전처럼, 최근에 있던 팰리스전처럼 갑자기 어떤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로 또 득점 실점을 허용할 수도 있는 거고 하고요.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조금은 집중력이 저하된,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개선을 해서 후반전에는 한 골을 좀 빠르게 넣어야 승기를 좀 일찍 잡고서 좀 편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반대로 번리 같은 경우에는 4-4-2로 나왔습니다. 콤파니 감독이 확실히 젊은 감독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운영하는데, 2부에서도 그랬고요. 션다이치와는 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터프모어 원정인데 좀 번리가 많이 잠근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뭔가 만들려고는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번리가 슈팅을 한 2번 정도 기록을 하긴 했는데요. 요 슈팅은 없었고요. 그래도 좀 공격진의 퀄리티가 확실히 1부 리그급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잘 안되고는 있죠. 지금 계속해서 우측면을 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버늘인데요. 근데 지금 별로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어떻게 가기는 하는데 그 이후의 플레이에서 계속 막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답답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러다 또 모릅니다. 교체 카드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번리 입장에서. 리버풀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실수 하나가 좀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1대0으로 리버풀이 이기고 있긴 하지만 사실 리버풀은 비기는 것도 지는 거거든요. 이제 진짜 한 골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추가골 빨리 넣어야 되고, 번리도 마찬가지로 동점골을 좀 빨리 넣어야 리버풀을 좀 더 당겨오고 또 뒷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팀이 후반전에 어떻게 해서 빠르게 골을 넣으려는 전술을 사용하느냐, 이런 거 좀 주요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후반전 보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하비엘리어. 리버풀이 결국에는 빠르게 추가골 넣으면서 이렇게 되면 경기를 좀 주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이 일단 공격진들이 박스 안으로 많이 모여들어서 번리의 수비진들을 많이 중앙으로 모아놨고요. 측면 공간 열린 걸 잘 이용해서 라벤베르가 어느새 오른쪽에 와 있어서 열려있는 공간을 잘 활용을 했고요. 엘리엇도 잘 침투해서 잘 슛을 넣습니다. 온필드를 보러 갔네요. 오프사이드가 있었거나 아니면 파울의심 장면이 있었다는 건데 한번 볼까요? 살라 위치가 확실히 오프사이드긴 했는데요. 그리고 확실히 시야를 가리긴 했습니다. 과연 이거는 이제 주심의 역량일 것 같은데 오프사이드예요. 이거는 뭐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아쉬운 판정이네요. 주관적인 판정이 좀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판정이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 폴티언의 주심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뭔가 득점 유사한 장면이 나오면서 이거를 좀 해답으로 해서 풀어나갈 수 있겠죠? 골! 디오고 조타 복귀골 신고합니다. 와, 역시 조타는 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정확도 하나는 정말 알아줘야 됩니다. 조타 그리웠습니다. 디오고 조타 90분에 터진 쐐기 결승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엔도의 세컨볼이 좋았고요. 디아스가 사실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조타에게 잘 연결을 해줬고요. 조타가 좀 많이 했네요. 조타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마무리까지도 좋았습니다. 이거는 각이 없다고 봤는데 다리 사이로 넣네요. 이런 결정력은 정말 현재 리버풀 공격진에게 있어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느낌입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번리와 리버풀의 경기 0대2로 리버풀이 승리 거두면서 일단은 한시적으로 아스날 경기 뒤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1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참 이번 경기 힘들었네요. 리버풀이 초반에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그 이후로 결정력에서 불운이 따른 것도 있었고 번리 골키퍼의 좋은 선방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좀 추가골을 넣는 데는 실패를 했었죠. 그러면서 후반전으로 넘어갔는데 후반전에는 거의 리버풀 슈팅이 없었어요. 오히려 번리가 주도권을 잡고서 좀 다이렉트한 축구를 구사하기 시작하면서 번리가 계속해서 점유를 해 나갔죠. 리버풀은 오늘 경기 좀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점유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함이 있었고 특히 집중력이 좀 떨어진 듯한 플레이가 몇 번 있었어요. 특히 뭐 공을 흘린다던가 패스 미스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리가 결정력,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정력을 살리지 못하고 득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번리가 프리미어리그 클래스에는 조금 부족하다. 챔피언십에서는 우승을 하고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온 거지만 그걸 더 넘어서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 더 못했기 때문에 리버풀이 좀 그래도 편안하게 이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번리가 우리 후방에서 전방으로 넣어주는 패스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는데 후반전 되면서는 그래도 번리 선수들이 잘 대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유를 하고 주도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리버풀도 어쨌든 좀 활동량면이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뭐 집중을 해가지고 탈압박을 잘 해준다던가 아니면 패스워크를 통해서 좀 상대를 풀어 나가준다던가 이런 플레이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계속 패스 미스하고 계속 볼 뺏기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많이 고쳐 나가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오늘 다르윈 누네스가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조금 영향력이 아쉬운 게 있었다. 학포도 초반에 빼고는 계속해서 잠잠했었고요. 공격진들이 굉장히 지금 폼이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고 교체로 들어온 디아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조타가 드디어 좀 장기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력을 또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은 골을 넣어줬고요. 뭐 앞서서 후반전 리액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조타라는 선수의 약간 뭐라고 할까요? 캐릭터가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영향력이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간에 결정력 하나만으로도 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거든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각이 없는 상황에서 슈팅은 누네스도 할 수 있는 거고 학포도 할 수 있는 거고
디아스도 할 수 있는 건데, 조타는 그 선수들과 다른 거는 그 장면에서 골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누네스는 각이 있어도 골을 못 넣는 선수고, 학포는 글쎄요, 요즘 슈팅 자체를 좀 본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디아스도 뭐 조타 어시스트 상황에서 어쨌든 스스로 뭔가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가 요즘은 되지 않는 선수고, 살라도 오늘은 살라가 골대를 맞췄죠. 지난 경기에서는 아놀드였고 좀 많이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조타의 복귀 일단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다. 또 어쨌든 조타가 옴으로써 공격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다양한 옵션이 생기는 거니까 클럽 감독 입장에서도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졸전이었지만 그래도 뭐 이겼으면 된 거죠. 네, 사실 현재 클로풀 2.0, 2.5가 아직은 미완성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대거 갑자기 투입이 된 거기 때문에 좀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대부분 선수들이 또 타리그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겁니다. 이제 리버풀은 23년에 모든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1월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 겨울 이적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역시 일단은 지금 마팁이 시즌 아웃이 돼버렸기 때문에 코나테 언제 다칠지 모르는 선수고, 환사는 오늘 경기에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마팁이 지금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 보강을 하고 싶어 했던 리버풀이었고, 일단 센터백 보강이 1순위일 것 같고요. 물론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금씩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일단 리버풀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1월달 되면은 로버트슨도 돌아오고 메갈리스터도 돌아올 거고요. 이렇게 좀 돌아오다 보면은 또 다시 좀 수월해질 겁니다. 문제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공격진의 폼이 언제 올라오느냐. 계속 이대로 하다가 시즌 끝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유로파 우승도 못하고 리그 우승 당연히 못하고요. FA컵은 당연히 못하고요. 어쨌든 뭐 무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진의 폼이 계속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하지만 뭐 좀 더 여기서 올라와 준다면, 한두 단계 정도 더 올라와 준다면 그래도 유로파 우승까지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겼기 때문에 사실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지만 심판은 참 지난 경기에서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네요.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경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이미 올라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1월 23일부로 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했고 다시 이제 유튜브 돌아와서 활동을 계속 할 거고요. 일단은 생각만 하고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또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곱튜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입니다. 1월 2일 화요일날 하는 리버풀과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직전 맞대결에서는 퇴장도 있었고 한데 누네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역전승을 했죠. 이번 경기에서는 과연 어떨지, 뭐 누네스가 선발로 나올 수는 있을지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1월 2일 새벽 5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 현지는 1월 1일 새해겠네요. 이렇게 23년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올 한 해 정말 리버풀 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정말 너무 안 좋았고 이번 시즌도 뭐 초반에 좋았지만 요즘은 또 많이 별로잖아요. 아무튼 마음고생 많이 심했을 텐데 정말 어쨌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잘 남은 기간 마무리하셔서 즐거운 연말 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영군이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봐요. 안녕.